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것만 보게 돼요. 아, 여기가 패였다. 내가 눈썹을 너무 많이 치켰다는구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건데, 피부가 처지면서 내려오면서 검은 동자를 가리고 속눈썹을 누르고 속눈썹이 눈을 찌르기도 하고, 그래서 얘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치켜 뜨는 건데, 근데 우리 이제 여기만 보는 거지. 주름이 생겼으니까 아, 주름 생겼다. 더 깊게 파이기 전에 보톡스를 일단 맞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맛집배송외과 서유수 원장입니다. 여러분, 속눈썹 찔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 찔려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눈에 뭐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되게 막 자극되고 불편하잖아요. 근데 속눈썹이 눈을 깜빡깜빡 할 때마다 계속 찔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따로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보톡스를 맞고도 속눈썹이 찔릴 수가 있거든요. 이 속눈썹이 왜 찔릴까요? 이따 그거부터 좀 알아야 돼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원래는 속눈썹이 이런 식으로 자라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안 자라고 속눈썹이 만약에 이렇게 자란다면은 여기 안구가 이렇게 있으니까 눈을 감을 때마다 속눈썹이 이렇게 찌르겠죠. 그게 일단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 안구 자체가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있는 경우. 이번에 속눈썹이 아니라 안구의 테두리가 이렇게 말려 있는 경우, 보통 안검 내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경우,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선천적인 거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후천적인 경우는 뭐냐면은 여기 피부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경우, 위에서 이렇게 피부가 흘러내려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흘러내리면은 얘를 이렇게 짓누르겠죠.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꺾이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후천적으로 가장 많이 겪는 경우죠. 이렇게 피부가 내려온 경우. 바로 이런 경우들이에요. 이런 경우들. 여기 보면은 이 피부가 지금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여기 속눈썹 여기 보이세요? 안 보이시려나? 여기. 이게 다 속눈썹이잖아요. 지금 속눈썹이 피부에 이렇게 눌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속눈썹이 이렇게 있으면은 피부가 이렇게 덮여 내려가지고 이렇게 누르니까 눈을 감을 때마다 얘가 자꾸 찌르는 거죠. 그리고 요 밑에도 한번 보실래요? 이 속눈썹이 이렇게 들려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는 그래도 괜찮아요. 여기는 괜찮은데 특히 여기에요. 여기 보면은 속눈썹이 이렇게 들려있지 않나요? 이렇게 들려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눈 밑에서 찔린다면은 이쪽에서 찔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대다수가 여기서 찔리죠. 그리고 앞머리도 자세히 보면은 이쪽 속눈썹은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근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리꽂고 있죠. 그래서 거의 대다수가 여기서 찔려요. 여기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뭘까요? 결국에는 처진 거를 걷어낼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거 걷어내려면은 결국엔 쌍꺼풀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눈 밑에 찔린데 이건 어떡하죠? 이거는 여기다 쌍꺼풀 맞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를 이런 식으로 잘라요. 이렇게. 피부를 뭐 한 2, 3mm 정도 잘라요. 그리고 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에 있는 근육도 자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거는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 일단 피부만 자르고 나중에 경과를 보면서 좀 더 근육을 자르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아무튼 이거 잘라요. 그리고 나면은 쌍꺼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 피부를 이렇게 걷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런 식으로 걷어지니까 짓누르는 피부가 없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좀 들리겠죠.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잘라서 다시 당겨서 꼽으면은 여기가 약간 이렇게 뒤집어지겠죠. 이 눈꺼풀 테두리가. 그러면서 어느 정도 개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라인을 잡았어요. 이분은 얇은 라인 원하시니까 얇게 잡았죠. 얇게 잡아도 이런 건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속눈썹이 이렇게 눌린 게 이렇게 들리죠. 오늘 구독자님의 사연인데, 이 보시면은 만 27세이시고 그동안은 속눈썹이 눌리는 걸 제외하면은 눈의 생김새에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이분은 눈썹을 찔리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웃거나 인상을 쓸 때 눈 앞머리 쪽 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증상이 종종 생겨 불편함을 느끼고 있던 차에 최근에 이명폐임이 너무 심해 보톡스를 맞은 후에 눈이 제대로 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있는 거 자체가 피곤합니다. 억지로 눈을 닫으면 속눈썹이 눈에 찔려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보톡스를 맞기 전에 사진이세요. 보면은 라인도 되게 이쁘게 있으시고 수술한 적이 없으시니까 원래 가지고 계신 라인이죠. 되게 이쁘게 있으시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약간 지방도 많고 불룩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이렇게 누르고 있다라는 느낌이 우리를 지울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누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이 특별하게 심각한 안검하수가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게 누르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속눈썹을 누르기도 하고, 특히 앞머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속눈썹이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치켜 떠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패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것만 보게 돼요. 아, 여기가 패였다. 내가 눈썹을 너무 많이 치켰다는구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건데, 피부가 처지면서 내려오면서
검은 동자를 가리고 속눈썹을 누르고 속눈썹이 눈을 찌르기도 하고, 그래서 얘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치켜 뜨는 건데, 근데 우리 이제 여기만 보는 거지. 주름이 생겼으니까 주름 생겼다, 더 깊게 파이기 전에 보톡스를 일단 맞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톡스를 맞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마 근육 두 개가 있거든요. 이 두 개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여기만 맞겠어요? 미간도 맞고 여기도 맞고 여기 이마 여기도 맞고 하겠죠. 그럼 얘를 마비시키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 올림근이거든요. 이거를 마비시키기 때문에 이 눈썹 자체는 떨어지게 돼요. 눈썹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 주름이 펴지는데, 이 짓누르는 것 자체는 더 심해지게 되죠. 그러면은 속눈썹 찔림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보톡스를 맞고 난 이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더 이제 누르게 되니까 더 찔리게 되는 거죠. 특히나 더 힘을 주고 뜨시게 된다면은 더 늘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제일 간단한 거는 기다려라. 보톡스 어차피 효과가 6개월까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2개월에서부터 3, 4개월째까지가 메인 효과고요. 4개월 넘어가서부터는 효과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아마 4개월 넘어가면 효과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다려라. 기다리면은 얘가 다시 원래 기능을 회복을 하면서 다시 치켜 뜨게 만들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불편한 증상이 없어질 거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제일 간단한 방법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여기 눈썹이 이게 파일 텐데 이거 어떻게 하지? 나 이거 싫은데? 그러면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간단한 거는 눈 수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은 라인이 있으시잖아. 그쵸? 이거를 해결한답시고 라인을 이렇게 두껍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라인의 베이스로 해서 피부만 좀 잘라낸다든지, 아니면 뭐 지방을 좀 뺀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살짝 걷어주는 느낌,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과도한 눈매 교정은 오히려 속눈썹 찔림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마를 당겨라. 이마거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마를 당기면 돼요. 그러면 이 눈썹 자체가 올라갈 테니까. 이런 현상들이 뭐 안 생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은 한 30대 초반,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가장 많이 일어난 일들인 것 같아요. 보톡스를 맞게 되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속눈썹 찔림이 더 악화될 수도 있겠구나, 이거에 대해서 인지만 하고 계시면 되죠.